비트가 20만 불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3억이잖아요. 지금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과거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보면은 그럼 알트코인이 그거에 한 그래도 한 2~3배는 더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50% 오른다 하면은 알트코인이 그거에 2~3배, 비트코인이 2배 오른다고 하면은 그거에 2~3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알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오르면은 알트코인은 보통 비트코인 상승장 후반기에는 2~3배 정도 오릅니다. 그거에 2~3배 정도.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100% 오른다 하면은 얘들은 최소한 이제 200%, 300% 오르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도미넌스라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참여하는 이제 그 비율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계속 스테디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지는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특히 트럼프 대선 후에 대부분 알트코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사실은. 비트코인이 그 이제 최근 석 달 동안에 한 50~60% 정도 오른 거 있고, 근데 이제 사실 2~3배, 4배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리플도 최근에 5배 정도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코인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서 특혜를 받겠다고 생각이 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 벌써. 코인 시장 4단계 사이클이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1단계는 상승장 초반인데, 그거는 이제 보통 비트코인이 주도를 합니다.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장이고요. 그리고 2단계는 보통 반감기 전후에 조정이 와요. 그래서 조정이 보통 한 3~4개월 정도 이제 가고, 그게 9월 6일 날 끝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3단계가 소위 미친 상승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고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상승장. 그게 온 다음에 4단계가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그 이제 암호화폐가 작살나가지고 70~80% 빠지는 고장. 그게 오는 거죠. 저는 그 3단계가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1월 6일 그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그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친 불장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크립토 윈터가 오겠죠. 올해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키우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나요? 이게 전통적으로는 이제 그 마지막 크립토, 그러니까 3단계 마지막 단계가 보통 이제 2월부터 4월까지 많이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도 그렇고 21년도 그렇고 그 암호화폐 상위 코인들이 2월부터 4월까지 두 번 다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평균 수익률이 250%가 막 그러거든요. 250%가 3.5배 정도잖아요, 그게. 그 정도 이제 올라줬고, 그리고 2017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5월부터 9월까지 좀 잠잠하다가 4분기 미친 랠리가 한번 왔고요. 또 완전히 진짜 미친 랠리가 한번 왔고, 21년은 그게 안 왔어요. 4월까지 오르는 거는 저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고, 4분기에 2017년부터 한번 빵야 오나 아니면 21년부터 안 오나, 그게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올 거라고 봐요. 저는 이제 25년이 21년보다는 17년과 좀 더 유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기관 차원에서 수요가 막 생긴 거는 21년에는 없었거든요. 17년에도 없었고, 한마디로 25년에 그게 펀다멘털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5년이 21년보다는 17년에 좀 더 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4분기를 노려야 되니까 9월 말쯤 또 들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사가지고 4월 말에 팔고 9월 말에 사가지고 이제 연말 언저리 또 내보내야죠. 올해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기는 한데,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오를 때 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조금 엇박자를 내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오를 때 알트코인이 좀 잠잠하고, 비트코인이 쉬어갈 때 알트코인이 오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알트코인이 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쪽에 몰빵을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뻘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네. 그럼 나 비트코인 사야지. 딱 사잖아요. 근데 그럼 비트코인이 잠잠하고 알트코인이 막 4배 올라가요. 그럼 이제 선비처럼 이렇게 나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살 수는 없지. 애템 하고 있다가 4배 갔네. 원래 탈 거야. 원래 타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알트코인 조정을 받고 비트코인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하고 있다가 한 비트코인 2배 올라가면 나 비트코인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럼 또 다시 이제 비트코인 잠잠하고 알트코인 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를 하는데 이게 못 맞추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상승장에 못 맞춰가지고 돈 못 벌다가 하락장이 오면 다 함께 그냥 95% 아자나가지고 이제 파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개미들과 일반인들의 시나리오거든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비트랑 알트 둘 다 해야 돼요. 그냥 둘 다 해야지 내가 엇박자를 좀 못 맞춰도 그냥 둘 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얘가 오를 때 얘가 잠잠하면 얘를 벌면 되는 거고, 얘가 잠잠할 때 얘가 오르면 얘를 벌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어차피 못 맞춰요, 이게. 물론 위대한 트레이더들은 맞추겠죠. 이제 소위 이제 비트코인 오를 그 시점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얘가 잠잠하면 얘를 갖고 있고 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이 위대한 트레이더면은 아마 제 영상을 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알아서 하시겠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가장 심플한 거 그냥 50대 50인데, 근데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가지고 알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알트코인 비중이 알아서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비중을 냅두고 리밸런싱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50인데 자연스럽게 40대 60, 30대 7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다시 50대 50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 그냥 비트코인으로 가져가고 알트코인이 비중이 높아지면 그냥 그걸로 가져가라. 이런 거죠. 알트코인이 올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데 그거를 리밸런싱을 해버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더 높여주고 알트코인을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수익률 차원에서 좋지 않죠, 당연히. 이제 이게 알트코인이 많이 올라버렸어요, 근데? 그럼 다시 30대 70으로 가졌는데 그럼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버려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기서 비트도 오르고 알트도 오를 텐데 근데 얘가 더 많이 오를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트코인 비중을 자연스럽게 크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는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비트가 그래도 한 그 20만 불까지는 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시는데 그게 이제 3억이잖아요. 지금에서 한 2배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과거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보면은 그럼 알트코인이 그거에 한 그래도 한 2-3배 정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근데 물론 그 20만 불 그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포리마켓 같은 사이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5만 불까지 간다라는 확률을 한 54%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20만 불 확률을 한 30% 정도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옵티미스틱하죠. 그 한마디로 15만 불보다는 제가 보기에 20만 불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물론 제 시나리오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비트코인 50% 오른다 하면은 알트코인이 그거에 2-3배, 그리고 비트코인이 2배 오른다고 하면은 그거에 2-3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비트코인이 100만 불까지 간다라는 시나리오도 있고 그거는 지금 확률이 한 제가 알기로는 5%에서 10% 정도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올해 그것도. 어떤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좋을까요? 어차피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패시브하게 그러니까 S&P 500이나 나스닥 투자하는 것처럼 그냥 이제 그 시가총액 그 높은 코인들에 그냥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이제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트럼프 되니까 솔라나 도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르긴 올랐어요. 또 벌기는 벌었는데 그거보다 리플이 4배 더 올라오면서 제가 크게 느꼈죠. 그러니까 나도 병신이구나 하면서 그냥 잘 모르겠고 다 사 이런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코인도 이제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해가지고 오케이 자 그 SEC 의장이 물러나면 규제가 완화되니까 리플이 오르겠지라고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실력이 잘 안 되고 그런 거 이제 많이 연구하는 거 저는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그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에 분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한 단계 위로 가면은 이게 이제 코인들의 섹터가 있어요. 이제 그 주식도 섹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도 뭐 민코인 섹터가 있고 AI가 있고 RWA가 있고 미국 코인이 있고 트럼프 관련 코인이 있고 뭐 저희 중국 코인이 있고 이런 식으로 테마가 딱 있거든요. 게임 코인이 있고 디파이 코인이 있고 그 테마별로 그냥 위에 있는 거를 한두 개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보통 오르고 내릴 때 테마별로 오르고 내리거든요. 한 번은 AI 코인이 간다 하면 걔네들이 다 같이 쫙 올라주고 그다음에 얘가 좀 시들하면 민코인이 쫙 올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보통. 그게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 가보시면요. 그게 이제 코인 쪽에서 가장 큰 사이트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섹터별로 나눠져 있어요. 섹터 같은 거 눌러보면은 섹터가 2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시가총액 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코인 하면 뭐 위에 도지코인, 뭐 시바이누, 트럼프코인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위에 있는 거 한두 개 사면 되는 거죠, 그냥. 그리고 그거보다 좀 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가고 싶으시면은 1일, 2일을 피하시고 예를 들면 뭐 5, 6일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똑같이 가정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동일 비중. 이게 왜 그 시가총액 비중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시가총액 높은 애를 비중을 높게 두고 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더리움 비중이 너무 커져요. 근데 이더리움이 좀 별로잖아요, 지금. 리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은 이제 제가 2017년부터 리플을 썼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왜 썼냐 하면은 당시 제가 차익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거래소와 두 번째 거래소 가격이 다를 때 이 싼 데 사가지고 리플을 통해서 리플을 두 번째 거래소로 버린 다음에 팔아버리면 내가 차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차익 거래를 했어요. 그래서 리플을 그때 많이 썼거든요. 근데 리플을 쓰면서 느낀 거는 그러면 이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되게 자유롭네. 수수료도 거의 없네. 그리고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엄청 빠르네. 이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은행 그 송금을 하는 것보다는 리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 2017년이 제가 그걸 알았는데 25년, 8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아직 안 쓰이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리플을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 보편화가 안 되었다든지 규제가 있든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제 요번에 SEC에서 규제를 풀어보는 조짐이 보이니까 5배 뛰었어요, 리플이. 그러면은 계속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리플은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당선 후 리플이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가 미국에서 이제 발행된 코인들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거예요. SEC 규제 완화 그 기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리플이라는 게 어떻게 송금 서비스인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은행보다 훨씬 더 편하거든요. 사용을 하면은. 근데 그 보편화되지 않은 큰 이유가 이제 이게 뭐 증권이냐 아니네 송금을 할 수 있네 마네 하면서 SEC에서 계속 트집을 잡고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주도한 그 인간이 사라진 거죠, 지금. 게스러라는 사람이. 알트코인 상장 폐지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표 위험은 당연히 늘 크죠. 예를 들면 뭐 루나 같은 코인도 옛날에 톱 10까지 들어간 코인인데 상패당해서 사라졌잖아요. 거기도 사실. 네,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려면 소형 코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몇 년 동안 존재하고 별 문제가 없었던 대형 코인들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대신에 기대 수익은 좀 더 줄 수 있죠. 올해 알트코인 매수 시점을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요? 그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알트코인이 조금 더 늦다라고 보면 돼요. 한 2주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월 22일부터 3월 2일 그 구간에 최근 10년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월 2일부터 2월 17일 그러니까 살짝 그 뒤쪽에 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즌이 끝나는 것도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못 오르는데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미친 듯이 이제 확 오르다가 그 다음에 둘 다 꺾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늘 비트코인보다 한 1, 2주 정도는 뒤에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스마트머니가 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알트코인의 진입 시점과 탈출 시점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탈출 시점이 훨씬 중요하죠. 예. 진입은 솔직히 아무 데나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이제 언제 빠져나오는지. 왜냐면은 알트코인이 잘 못 빠져나오면은 순식간에 반토막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또 반토막 되면은 손절을 또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다가 마이너스 95% 가잖아요, 이게. 그리고 알트코인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은 저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아니에요. 그 사실 2017년에 그때 왜 첫 알트코인 불장이 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고점을 극복한 코인이 5개 되나 마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책을 쓴 게 6개월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2017년 고점을 넘어선 알트코인이 이더리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17년 그 버블 고점을 넘어선 알트코인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도 비트코인 거의 똑같이 4월 말에 한번 나와가지고 좀 비중 줄이고 연말 파티 한번 그 엔조이 한 다음에 그때 빠지고 1년 동안 구경하겠죠. 그리고 알트코인의 하락폭이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세일 겁니다. 26년에. 왜냐하면 변동성이 훨씬 더 크니까요.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